검찰 고용노동부, 또 방통위 전 정권적 동력을 총동원해서 언론 탄압에 대한 우리 자유한국당은 모든 힘을 합쳐서 규탄을 하고 이것에 대한 대처를 해나갈 것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언론 적폐 부역자들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새롭게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신 영상 내용을 한 줄 평으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적어달라고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현성 부원장님의 내용부터 보죠. 정의사회 구현, 짧게 말 주셨습니다. 예,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다. 네. 첫째로 일단 부당 노동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 노조에 가입한 사람을 뭐 다른 데 한직으로 보내거나 해고시키거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카메라 기자들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성향을 막 파악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이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 어디 보내야 되고 이런 식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파견돼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와라. 이게 뭔가 이 문제가 있으니까 본인 당사자한테 오셔서 얘기 좀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한 거예요, 노동청이. 출석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왔는데 안 왔어요. 불응한 거예요. 두 번째 또 오셔서 한번 얘기나 해주세요. 그래서 들었어요. 안 왔어요. 세 번째 또 안 오셨어야 네.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가셔서 정확하게 얘기를 소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부원장님과는 조금 결이 다른 의견 같습니다. 그쪽에 저는 이제 변호사 제가 생활이 20년 넘는데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이거 행정기관의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 이게 처음 봅니다. 예를 들어 이게 법에 보면요. 예. 네. 근데 이게 행정기관에 출석하는 거는 본인의 이게 권리예요. 왜냐면 이게 양쪽 주장을 다 들어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와서 이제 진술하라 하는 건데, 근데 세네 번 안 나갔다. 네. 그럼 이게 본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노조에서 고발한 자료 가지고 네. 바로 이게 법에 따라 구제 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이게 검찰에 고발하든지 네. 이런 게 절차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굳이 사법에 어떤 게 체포영장 가지고 강제로 이게 데려와도 어차피 이게 48시간인데 묵비권 행사하면 진술을 강요 못 합니다. 네. 이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보통 이게 구속영장과 연결돼 가지고 제가 있을 때 하는 거지 단지 이게 한번 진술 듣게 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미국의 3대 대통령인데 네. 이분은 이게 신문이 없는 정부보다 차라리 이게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이 말이 이게 언론의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아닌 노동청이라는 행정기관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잠시만요.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로서 영장을 신청할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그래서 형식적 적법성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고 부당노동행위가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 정당성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분이 도망가거나 이게 증거인멸도 아닌데 과잉이라는 거죠. 예. 한 가지만 사실관계라서 제가 조정을 하면 행정 이거 체불을 안 해서 예를 들면 뭐 체포영장을 한 게 없다 그러는데 임금 체불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럼 계속해서 원장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주시죠. 네. 이 의견 드리기 전에 잠깐 앞에 네. 헌법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예를 들면 법을 어긴 언론까지 자유를 인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법을 어겼냐 마느냐 문제지 이거 헌법 정신을 지키냐 마느냐 문제는 아닙니다. 본질을 완전히 다른 쪽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해운 문제